그만 줌을 그만하고. 저도 이게 좀 툭툭 하는 거 아시고요. 그렇죠. 와야 어느 수고를 해야 이런 걸 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집에서 편하게 좀 보고 싶게. 기본 강의는 김일보 원장님께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셔서 저희끼리 보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청모 백위환입니다. 네, 오늘도 피곤하신데 이렇게 와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뭐 검진철이라서 다들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행김 연합내과 김대현 원장님께서 간혈관종의 다양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명강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례는 저하고 이호병 원장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김대현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간혈관종의 초음파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혈관종은 사실 뭐 굉장히 쉽게 진단이 초음파로 가능한 그런 질환인데, 뒤에 강의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전형적인 경우에는 쉽게 진단이 가능하지만 사실 비전형적으로 오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좀 더 타질환과 디텍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묵직이 지금 잘려서 그런데 아니 이름을 좀 내려야 됩니다. 예. 자, 선생님들 오늘 이제 강의에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 7개 정리가 있는데 보십시오. 이제 1번 여기 병변이 보이고 2번 그다음에 3번 여기 4번 여기가 5번 6번 7번 이게 다 간혈관종은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는 간혈관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어떤 것이 간혈관종인지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일단 간혈관종으로 보이는 것이 몇 개 있죠. 예. 예, 또 아닌 것도 있고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면 아마 다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잠깐 이제 인트로덕션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간혈관종이라는 것은 이 병리학적으로 이 엔도텔셀 라이닝된 베스쿠라 스페이스가 멀티플하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파이브러스 트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솔리드 리전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블러드 필드 스펀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한 그런 투머가 되겠고요. 양성 고형성 간질환 중에서 이제 가장 종교적인 가장 흔하고 전 인구의 7% 정도라 흔하죠. 보통 한 40, 50대 정도에서 많이 진단이 되고 이제 여성에서 약 한 5대 1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임신 때라든가 호르몬al 디펜던스가 있어서 호르몬 치료할 때 약간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크기는 한 3cm 이내인 경우가 많고 한 10% 정도에서는 멀티플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 같은 라지 베슬 주변에 서브 캡슐 에어리어 쪽에도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크기 변화가 없지만 간혹 약간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거의 스테이블한 경과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리를 잠깐 보면 이것은 에피데리얼 tumor은 아니고 난 에피데리얼 리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큘러 말포메이션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컨젠탈 디스오더로 보통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로스는 이제 아주 웰 디마케이티드한 레드 블루 리전으로 되어 있고 소프트합니다. 마이크로 소견을 보면 이 캐버넌스 베스큘러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베스큘러 스페이스가 멀티플하게 있고 그것은 이제 아주 납작한 엔도텔리얼 셀에 의해서 라이닝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파이브로셉타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이브로셉타 자체가 티크니스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부분은 컴플리트한 게 아니라 인컴플리트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여러 가지 네크로시스, 파이브로시스, 트롬보시스, 이런 칼시피케이션 등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간혈관종은 일반적으로는 캡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캡슐이 없고,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ACC에서 보이는 그 슈도 캡슐 이런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네요. 파이브러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노멀 리버 파렌카임하고 헤만지오마 컴포넌트가 이런 약간 믹스처럼 되어 있어. 인터디스테이팅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냥 컴프레션, 헤만지오마가 파렌카임, 리버 파렌카임을 컴프레션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일레귤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은 인핸스먼트를 했을 때 CT나 저형 초음파에서 보면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차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바깥쪽에 이제 아주 이분하게 조형되지 않고 일레귤러하고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인핸스되는 패턴이 아마 이런 형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일레귤러한 보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만약에 캡슐레이션 되어 있으면 아주 이분하게 바깥쪽에 림 인핸스가 돼야 될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톨로지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캐필라리 타입이 있고, 캐버너스 타입이 있고, 스클레로팅 타입이 있는데, 캐필라리 타입은 크기가 일단 작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보통 플래시 필링 타입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헤만지오마는 캐버너스 헤만지오마입니다. 보통 사이즈가 아주 커질 수가 있고요. 이제 스클레로틱 헤만지오마는 결국은 이런 형태, 위에 두 가지 형태에서 어떤 변성이 일어나서 결국 뒤에 파이브러스 티슈가 차게 되면 이것이 이제 스클로릭 패턴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가장 흔한 캐버너스 헤만지오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캐버너스 타입이 가장 흔하고, 이 캐번이라는 것이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동굴처럼 넓은 형태의 어떤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에 파이브로스토마의 커넥티브 티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결국 초음파에서는 에코제닉하게 보이고 아주 호모지너스 보인다는 거죠. 이런 에코제니스티의 어떤 호모지너스하고 하이퍼 에코익한 에코제니스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스큘라 스페이스하고 파이브로스토마 사이에 아주 많은 음양 계면차 때문에 에코가 증가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아주 캐버너스 존의 아주 큰 블러드 스페이스 안에는 블러드 플로우가 아주 슬러기시하거든요. 슬러기시하면은 뭐 이제 일보레이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에코가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핸스먼트를 결국은 해야지 디덱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핸스먼트 카이넥티스는 슬로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알트라 페이스 때 CT든 CUS 간에 알트라 페이스의 노드나 페리페럴 인핸스먼트가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프로그레시브하고 센트리피탈 필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크고 캐머러스 존이 이쪽으로는 바스큘라 플로우가 굉장히 슬러기시하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계속 천천히 필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CT 할 때 CT 인핸스나 CUS 인핸스 패턴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마진 쪽으로 페리페리 존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캐필 타입하고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핸스먼트가 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부터 인핸스가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머러스 헤만지오마는 이렇게 명약적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멀티플한 아주 넓은 캐머러스 존이 있고 바깥쪽에 파이브로스토마가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고요. 캐필 타입은 약 한 16%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부분 뒤에 나오게 될 패스트 플로우, 플래시 필링 타입의 헤만지오마가 여기에 해당되고, 사이즈가 보통 작습니다. 대부분 3cm 이내인 경우가 많고, 보통 한 반 정도에서는 1cm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필라리 타입은 캐버너스 타입에 비해서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넓지 않고 굉장히 작습니다. 캐피러리 타입이 굉장히 좁고 대신에 주변에 커넥티브 티슈가 파이브로스토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별로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에코제닉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포 에코잉한 하면서 호모지니어스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파이브로스토마가 많고 바스큘라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상대적으로 캐피러리 타입은 캐버너스 타입에 비해서 그 안쪽에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인핸스를 했을 때 굉장히 빨리 블러드 플로우가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러드 플로우가 빠르기 때문에 리버베이션이 오히려 적어서 이 에코는 줄어든다. 이게 에코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핸스먼트 카이네틱스도 보통 레피드하게 되고요. 이제 알트럴 페이스에 아주 인텐스하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물론 와시아웃은 없겠죠. 캐피러리 헤만지오마는 병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작은 캐피러리 사이즈의 베슬이 있고 바깥쪽에 엔도테리얼 셀이 아주 많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파이브로스토마가 굉장히 많죠. 스클레로틱 헤만지오마는 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안쪽에서부터 바스큘라 스페이스 자체에 오블리트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브로시스가 와서 결국 이런 바스큘라 스페이스 자체가 줄어드는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에코는 더 떨어지겠죠. 스클레로틱 종류에는 에코가 감소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헤테로지너스 에코로 보이는 것이 많다. 인핸스먼트를 했을 때는 슬로우 패턴인데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클레로시스가 많이 심할수록 결국은 인핸스는 전혀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 주변에 페리페리 쪽에만 약간 인핸스가 되는데 이런 센트리피탈 필링이 아주 늦게 천천히 되거나 전혀 되지 않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클레로틱 헤만지오마는 사실은 어떤 CT나 CUS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감별이 안 돼서 결국은 애매하면은 바이오피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 헤만지오마는 내추럴 코스는 작은 크기의 헤만지오마는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대부분 별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 아주 크거나 멀티플하게 생긴 벌키한 툼은 증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코페인이나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고요. 뭐 노지아, 보미팅, 얼리 사타이티 이런 건 주변에 이제 스토막이나 이런 다른 장기를 컴프레션하면서 생길 수가 있다고 했고 간 기능은 정상이고 대부분 내추럴 히스토리가 스테이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치료는 필요 없지만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이것으로 해서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 종양과 디렉스가 안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단적인 툴로서 주로 초음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미지는 초음파로서는 진단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이내믹 스타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내믹 스타디는 뭐 CT는 MR이 있지만 오늘 제가 조형 초음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피컬한 헤만지오마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자 44 환자이고 증상이 없이 검진에서 발견된 헤만지오마죠. 라이트 로브 도움 쪽에 보면 아주 4cm 정도, 3.3cm 정도 되는 아주 에코제닉한 메스가 보이고 있고 마진은 비교적 웰 디마케이티드. 여기 보면 라운드하기도 하지만 일부분 약간 벌징이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CT를 찍어보면은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페리페리 쪽에 글로뷸러하고 디스컨티뉴어스한 인핸스먼트가 시작이 되고 포탈 페이스, 릴레이 페이스에서 안쪽으로 센트리피탈 인핸스먼트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CT나 뭐 결국 조형 초음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면 거의 헤만지오마로 진단이 확진되겠습니다. 티피컬한 헤만지오마의 초음파 소견은 약 한 3분의 2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모지너스하다. 하지만 사이즈가 아주 5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안쪽에 파이브로시스나 스로모시스 이런 어떤 디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인호모지니어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고 에코제닉한 메스로 보인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바스큘라 스페이스하고 파이브로스토마의 사이에 임양 계면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크기는 대부분 3cm 이내이지만
10cm, 15cm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블러드 컨텐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하가 많이 되니까 후방 음영 증강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마진 자체는 비교적 웰 디마케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웰 디마케이티드 되어 있지만 아주 러프한 서피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라운드한 경우 대부분이지만 간혹 이런 스캘러프 마진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헬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에코 림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헤파틱 베인이나 다른 베인을 이제 밀 수는 있지만 그쪽을 인베이전하거나 드로모시스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칼라 도플러에서는 베스큘러 플로우를 잘 관찰하기 힘들다 얘기했고요. 최근에 물론 마이크로 베스큘러 이미징을 통해서는 약간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티피컬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헤만지오마의 초음파 영상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에코제닉하고 라운드하면서 아주 웰 디마케이티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보통 4cm가 넘어가게 되면 안쪽에 이제 디제너레이션 되고 모터모시스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에코가 약간 감소돼서 약간 믹스드 에코의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서피스 밑에 이렇게 서브캡슐 에어가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여기 보면 헤파틱 베인을 밀고는 있지만 인베이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하나같이 보면 바깥쪽에는 약간 뭔가 마진이 약간 마지막 에코젤 림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쪽에 디제너레이션 되더라도 바깥쪽에 페리페리 쪽에는 베스큘러 스페이스나 아키텍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는 고주파 탐촉자로 보면 서브캡슐 에어레이 좀 이렇게 아주 2mm 정도 되는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 사인이라고 해서 포지션 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에코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인 같은 환자인데 스파인에서 했을 때 이렇게 보이지만 랩 라테럴 데기터스로 하면 에코가 안쪽에 좀 더 에코제닉이 보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템포럴 체인지에 따라서 또 보이죠. 그래서 이제 2013년 10월 달에 했을 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또 에코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자세 변화라든가 이제 시기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블러드 풀링의 어떤 변화보기 때문에 약간 에코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논문을 찾다 보니 이런 게 하나 있어서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플러터링 사인이라고 진단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연구한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노멀 파링카에 비해서 헤만지오마라고 생각되는 부분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초음파 빔 자체가 이렇게 입사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임펄스 자체 때문에 이 안에 플루이드 안에 이게 결국은 헤만지오마가 블러드 필드 캐버티니까 그 안에 있는 플루이드 필드 캐버티 안에 RBC가 움직이잖아요. 이 초음파 임펄스가 RBC 만나게 되면 반사되고 흡수되고 이런 과정에서 스캐터링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적인 특성 때문에 RBC가 좀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패턴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서, 그러니까 스페클드 에코제네시티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보인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또 진단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카멜레온 사인 외에도 플러터링 사인 자체가 특히 이제 크기가 크거나 믹스드 에코, 하이퍼 에코 패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진료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비모드 초음파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결국 에이티피컬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초음파 해상도가 증가되어서 이거보다 좀 더 최근 연구로 증가되어서 높을 수도 있는데, 논문에 보면 비모드 초음파의 어떤 간혈관적인 진단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한 6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런 다이내믹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이내믹 스터디 중에서는 뭐 CT, MR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제 개연가에서는 CUS를 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월드 콜라보레이션 포 울트라사운드 인 메디슨 바이올로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2020년에 이 시로티간 리버가 아니고 캔서가 없는 환자에서 초음파를 했는데 인디터미너이트 포칼 리버 리전이 보이면 이제 CUS를 퍼스트 라인으로 하라. 그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시하고 있고, 이슬에도 보면 이슬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이제 이런 CUS를 CT와 MR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런 어떤 그다음에 캐릭터레이션 투머 캐릭터레이션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US라는 것은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리얼타임으로 투머 펄퓨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난 아이오레이션 테크닉이고 이런 게 있는데 오퍼레이트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고, 또 오비스하거나 이런 바울가스가 있는 분들 이게 B 모드에서 초음파의 어떤 뷰가 좋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칼 리버 리전에서 CUS는 뭐 이거 여러 강의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캔서 같은 경우에는 알테럴 페이스의 인핸스먼트가 되고, 특히 HCC 같은 경우는 감별이 필요한데 알테럴 페이스의 인핸스먼트가 호모지너스가 되고 포탈 디레이트 페이스의 와시아시 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반면에 헤만지오마는 이제 알테럴 페이스의 페리페리부터 너둘라 디스컨티뉴어스 인핸스먼트 되면서 이제 디레이트 페이스의 안쪽으로 센티피탈 피인이 되는 와시아시 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죠. 이것이 바로 캔서와 감별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헤만지오마의 CES 소견은 센시티비티가 80%, 90% 정도 근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서 봤던 그런 형태의 환자에서 CUS를 해보면 페리페리 쪽으로 너들란 인핸스먼트가 디스컨티뉴어스 인핸스먼트가 시작되고 포탈 페이스, 딜레이트 페이스로 넘어갈수록 이렇게 센티피탈 필링이 되는데, 사이즈가 작으면은 컴플리트하게 필링이 되지만 사이즈가 크면은 인컴플리트하게 한쪽에는 조용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보이면 뭐 CT나 MR 찍을 필요도 없이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슈도 와시아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결국 히만지오마 환자인데, 여기 보면 알테럴 페이스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인핸스먼트가 되는 것이 전형적인 소견인데, 딜레이트 페이스에 갈수록 이렇게 와시아시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멀리 있는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프로를 계속 이제 추가 빔이 쪼이게 되면 조영제 자체가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와시와시 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인솔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인핸스먼트 패턴, 알테럴 페이스의 페리페리 쪽에 너둘러하고 글로블러하고 디스컨티뉴어스한 인핸스먼트가 시작되고 안쪽으로 센티피탈 필인이 되는 이 소견만 가지고 충분히 진단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주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의 초음파 소견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몇 가지 소견은 이제 베리언트, 그러니까 에이티피컬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플래시 필링 헤만지오마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병약적으로 3개 타입 중에서 캐필라리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이즈가 보통 반에서 1cm 이내로 작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더 큰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래피드하게 인핸스를 해보면 결국 이제 B모드 초음파로는 진단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핸스 패턴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CT를 찍든지 MR을 찍든지 아니면 조형 초음파를 하든지 간에 인핸스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인핸스 패턴이 아주 래피드하게 유니폼하게 아주 강하게 호모지너스한 인핸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테럴 페이스. 그리고 딜레이 페이스에 결국은 와시아웃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캐버너스 타입에 비해서 캐피러리 타입이기 때문에 블러드 스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작고 베스큘러 채널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로스토마가 많기 때문에 이 아주 베스큘러 채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인핸스를 했을 때 그쪽으로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조형자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필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에코 결절이 보이는데 알테럴 페이스에 아주 호모지너스한 인핸스가 되고
이렇게 딜레이트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 사실 캔서 때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이퍼베스쿨라 메타라든가 HCC 때도 이렇게 얼리 페이스에 알자르 페이스 인핸스가 되고 이제 와시아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H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트 페이스에도 와시아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감별은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 찍어도 사실 감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포바스쿨라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HCC 중에서 하이포바스쿨라 HCC는 조형 초음파를 하게 되면 마진 쪽으로 거의 인핸스가 안 되고 딜레이트 페이스에도 이제 아이소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하이포바스쿨라 HC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1.5cm짜리 의 크기의 하이포 에코익 매스가 이제 우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형을 해보면 조형 초음파에서 이제 알처리 페이스에는 아주 호모지너스 인핸스가 되잖아요. 25초에 인핸스가 이렇게 바로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딜레이트 페이스에는 와시아시 거의 잘 안 됩니다. 거의 없이 이렇게 보이면은 사실은 프레시 필링 헤만지오마랑 감별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다른 형태의 프레시 필링 헤만지오마인데, 이건 LC 환자에서 헤만지오마 환자거든요. 헤만지오마 있었던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LC 환자에서 이런 고에코의 결절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뭐 DN일 수도 있고 얼리 HCC를 감별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헤만지오마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은 뭐 다이내믹 스타디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1.7cm 정도 되는 매스가 보이는데, 이게 하이퍼 에코익 매스네요. 그죠? 그래서 조형을 해보면 알처럴 페이스의 바깥쪽에서 글로벌한 인핸스가 됩니다. 여기 좀 있고 안쪽으로 센트리피탈 필인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뭐 헤만지오마의 컴패티블한 소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시게 되면 HPV 파지티브 환자이고 서브캡슐 에어웨이 쪽에 에코제닉한 매스가 1.7cm 정도 되는 매스가 하나 보이시죠?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뭐 HCC를 배제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다이내믹 스타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알처럴 페이스에 보면 바깥쪽에서 페리페리 쪽으로 이런 디스컨티뉴어스하고 이 디스컨티뉴어스입니다. 너드나 인핸스만 되고 이런 센트리피탈 필인인데 웹피탈 필인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또 프레시 필링 헤만지오마가 이런 형태로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얼리 알처럴 페이스 중에서 거의 한 10초, 15초 정도의 아주 얼리 알처럴 페이스에는 이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인핸스가 되기 전에는 이런 형태가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리얼타임으로 보다 보면 아주 동맥기 아주 초기에는 이제 플래시 필링 헤만지오마라도 이런 형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CT보다는 훨씬 더 아주 예민도 높게 디텍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이제 에코익보다, 이거는 보통 헤만지오마가 있을 때 보다 자체가 에코익보다인 경우 있는데, 이것은 뭐 마지막 스트롱 에코라고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바깥쪽에 이렇게 에코제닉한 포션이 보이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로 되겠습니다. 이건 크기가 작아도 여기 보면 바깥쪽에 에코제닉한 림이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코 병변인데 바깥쪽에는 에코제닉한 림이 보이면, 이런 형태가 보이면 거의 헤만지오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디텍트해야 될 질환도 있습니다. 뒤에 물론 이런 경우라도 조형 초음파를 하게 되면 CT를 찍더라도 CT나 CVS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전형적인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자, 이 환자는 헤만지오마입니다. 자, 보시면 전형적으로 아주 저에코의 림이 헬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파렌카임도 약간 콜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 환자는 결국 MR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MR T1에서는 로우 시그널이고 T2에서 하이 시그널이고, T1에서 이제 인핸스를 하니까 바깥쪽에 인핸스가 되면서 이런 알처럴 페이스의 바깥쪽에
션트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 AP 션트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P 션트가 있으면 이제 고에코의 병변의 바깥쪽에 션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스 페어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펫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에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ACCC라든가 메타, 콜렌조 칼시노마 등과 반드시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 환자도 헤만지오마거든요. 여기 보면 헤만지오마가 있고 이 바깥쪽에 굉장히 띠한 하이포에코익 헬로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컬러 도플러에 보면 바틱 아트리아 포털 베인하고 피딩 베슬이 보이고 레트로그레이 플로가 보이는 이 AP 션트거든요. AP 션트 플로를 제가 컬러 도플러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조형 초판에 보면 이제 알차르 페이스, 포털 트레이드 페이스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네스펀트 패턴을 보이는데 알차르 페이스의 요 주변에 보면은 알차르 페이스인데 리버 파렌카임 쪽에 요 바로 옆에 여기는 결국은 여기 요 부위가 저에코 헬로로 보이는 이 부위인데 이쪽에 이넨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AP 션트 때문에 알차르 페이스에 이쪽이 조형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CT 소개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하이퍼 에코 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ACCC에서는 ACCC라든가 메타에서는 저에코 림이 헬로가 보이잖아요, 그죠? ACCC는 메타는 사실은 ACCC보다 훨씬 더 띡하고 일베귤러한 헬로가 저에코 헬로가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ACC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에코 헬로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헤만지오마도 실제로 아주 띠난 저에코의 헬로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헬로가 아주 띠난 헬로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논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2mm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ACCC와 같은 튜머에서는 헬로가 2mm 이상이 되고요. 이제 띠난 하이포에코그림 2mm 이내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슈도림이라고 해서 결국 이런 에코 자체가 고에코의 헤만지오마하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에코하고의 사이에 어떤 이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생기는 슈도 약간 저에코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는 슈도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 한번 예를 보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환자를 보다가 한번 봤습니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에코 자체는 헤만지오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쪽에 뭔가 저는 저에코 림이 보이더라고요.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보입니다. 이것을 캔서에서 보면 어떤 헬로를 봐야 될지 그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슈도림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헬로가 보인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캔서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비모드의 어떤 에코제니스트라든가 결국은 그 외에 다른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고 조용히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클레로징 만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제 결국 바스큘라 스페이스 자체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거의 아로시에서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캐버너스 타입에서 보이는 만조마하고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이제 스클리로징 타입은 스클리로시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스클리로즈드 헤만지오마는 완전히 거의 100% 스클리로징 파이브로스 다 와 있는 걸 스클리로즈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런 스클리로즈 헤만지오마는 결국 이런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스클리로시스로 인해서 저에코 패턴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가 다른 이제 헤만지오마와 같이 합쳐지니까 헤터로지너스 에코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오그래픽 패턴으로 보이는 것이 많고요. 지금 뭐 비모드 가지고 감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저에코가 보이는데 안쪽에는 또 고유코도 보이고 또 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헤터로지너스 에코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 결국 인핸스먼트 패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실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는 조형 검사를 하더라도 사실 흔히 보는 뭐 캔서라든가 헤만지오마의 컴패터블한 소견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핸스가 잘 거의 안 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인핸스를 하더라도 우리 캐버너스 헤만지오마나 이런 헤만지오마에서 보이는 페리피리 글로블라 디스컨티뉴어스 인핸스먼트가 아토피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HCC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호모지너스 인핸스먼트 보이지 않고 와시아웃도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클레로징 헤만지오마는 굉장히 진단하기 어렵고 결국은 애매하면은 IPC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언더라인 CLD가 있다든가 시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IPC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이건 디제너레이션 돼서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칼시피케이션이 거의 후막 음영을 동반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죠. 결국 이런 경우에도 인핸스먼트 패턴 자체가 흔히 보는 캐버너스 헤만지오마에서 보는 그런 패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핸스먼트가 잘 안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헤만지오마는 일반적으로 4cm 이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는 10cm 이상일 때를 자이언트 헤만지오마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질수록 헤파토메갈리나 압도미널 디스컴포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당연히 그 내부에는 헤모리지도 생길 수가 있고 트롬보시스도 올 수가 있고 이런 어떤 파이브로시스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 초음파에서는 아주 헤테로지너스 에코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간 우입에 큰 휴전 헤만지오마 라이크 튜머가 보이는데 안쪽에는 제이코도 보이고 부에코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자이언트 헤만지오마지만 근데 주변에 리버 자체는 노멀 리버 파렌카임으로 보이고 주변에 베스컬 인베이전이 없고 바깥쪽으로 인베이전 하거나 이런 속에는 없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이런 경우에 CUS나 CT를 해보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페리페리 쪽에 림 인핸스 글로벌한 디스컨티뉴어스 인핸스가 시작은 되지만 안쪽에는 이는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디제너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인핸스 센트리피탈 피리는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다른 패턴은 시스틱하거나 멀티로큘라 헤만지오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안쪽에 트롬보시스나 헤모리지 때문에 더 심해져서 그것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오게 되면 안쪽에 어너코이가 시스틱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이즈 크고 하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홈프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보이죠. 피부에 아주 얌전한 tumor로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조형을 하면 조형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필인이 안 됩니다. 안쪽에 네크로시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리 알트라 페이스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너드란 인핸스먼트가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10% 정도 이상에서 멀티플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멀티플라이 오는 경우라도 각각의 CT를 찍거나 MR을 찍거나 조형처음을 하든 간에 각각의 어떤 하나의 헤만지오마를 가지고 그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고 진단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환자도 이제 멀티플라이 헤만지오마가 있을 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경우가 제일 사실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건데 패티 리버하고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헤만지오마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패티 리버에서 헤만지오마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간 자체가 고에코가 에코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이소에코에 가거나 아니면 하이포에코에 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슈도할로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이거 슈도할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에피션트 때문에 생기는 헬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결국은 조형 증강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인핸스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언더라인 패티 리버가 있으면서 저에코를 보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로시스 환자에서 헤만지오마 같습니다. 이 시로시스 오게 되면은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어떤 거냐면 이 시로시스 자체가 오게 되면 결국은 에코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이유는 결국 시로시스가 오게 되면 패티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에코가 증가되니까 상대적으로 헤만지오마 티슈는 좀 저에코가 있는 것이고 또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오면
이 헤만조마를 컴프레션을 함으로써 이 캐버넌스 풀 자체가 컬랩스가 된답니다. 컬랩스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에코제닉한 인터페이스가 줄어드니까 에코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언더라인 시로시스 환자에서 저 에코 메스인데 전혀 HCC라고 해도 전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스가 저희 그 메스가 보이는데 이런 조형 증강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형이 증강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저희 그 시로시스가 있고 저희 코의 메스가 보이는데 얼리 HCC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메스입니다. 하지만 조형 증강 검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 페이스에서 아주 호모지너스한 이렌스가 되고 딜레이드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사실은 하이퍼바스큘러 패턴으로는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HCC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조형 증강 검사에서도 100% 헤만조마로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티피컬한 소견과 에티피컬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증례를 여러분 보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젊은 사람이고 증상은 뭐 그거하고 연관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에코제닉한 메스가 멀티플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멀티플하게 있지만 각각의 에코제닉한 메스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웰 디마케이티드 하이퍼 에코제닉 메스이고 라운드 하면 내지는 오발 하면서 슈도림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언더라인 시로시스도 CLD 패턴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인 멀티플 헤만조마의 준하는 소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 발견됐다면 반드시 이렇게 다른 조형 증강 검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색도풀 검사를 해봐도 그 메스에 블러드 플로우가 있다든가 주변에 어떤 베스컬 이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DDX를 이렇게 다 해야 되겠죠. 멀티플 HCC, 메타스테시스, 크로니컬 칼시노마, 멀티플 헤만지오마, 포칼 패티 디파이션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CT 찍어보면 이렇게 랜덤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들어오는 조형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다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멀티플 헤만지오마의 전에 소개입니다. 두 번째 HBS 안티젠 파지티브 환자인데 루틴 스크리닝 검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언더라인 약간 CLD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에코제닉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주 제이코 림이 보이는 것 같죠. 이걸 단순하게 슈도 림이라고 봐야 될지 헤만지오마라고 봐야 될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치고는 림이 좀 하이퍼에코 켈러가 좀 2mm가 넘는 것 같죠. 좀 큰 것 같아서 그리고 언더라인에서 CLD가 있는 것 같고 비캐리어고 하니까 이 환자는 헤만지오마보다는 HCC를 먼저 생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DDX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넨스부터 스타디를 해보니까 알터널 페이스 이넨스가 되고 딜레이트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되는 이런 형태가 보이죠. HCC에 준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3세 여자 환자이고 라이트 프랭크 페인이 있었을 때고요. 환자도 바이럴 마크가 네거티브이고 라이트 로브의 시그널 7번, 8번 쪽으로 해서 굉장히 휴지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믹스 에코익 메스가 보이고 있고 주변에 포탈 빈 트로모시스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약간 베스를 밀고는 있지만 인베이전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보니까 역시 아주 휴지한 메스이고 플로우가 약간 마진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HCC 등과 같은 데서 보이는 어떤 바스켓 패턴의 플로우가 있다든가 투머 피딩 베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교적
아주 마진이 깨끗하고 웰디 마케이팅이 있고 크기가 크지만은 뭐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헤만지오마에 준하는 소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이렇게 감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환자 제가 조형 초음파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알트럴 페이스의 바깥쪽에 마진 쪽으로 걸걸하는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있고요. 포탈 페이스 안쪽으로 더 센티피탈 필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크기가 크고 하기 때문에 안쪽에 완전하게 컴플리트한 필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이언트 헤만지오마는 안쪽에는 이제 트롬보시스와 네크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다 필링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알트럴 페이스의 포탈 페이스의 어떤 소견을 가지고 오는 벌써 가지고는 헤만지오마의 컴패터블한 소견을 볼 수가 있거든요. 헤만지오마, 자이언트 헤만지오마이고요. 다음은 53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도 뭐 증상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일단 시로틱하지는 않고 패티 레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로브에 어떻습니까? 뭔가 오바란 쉐입의 저에코의 어떤 메스가 보이고 있고 한 1.5cm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바깥쪽에 아주 마지막 스트롱 에코제닉 림이 보이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CC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리 메타도 생각해야 되고, 크렌조 칼슘이나 헤만지오마, 포칼 베스페어링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위치라든가 뭐 이런 모양 봐서는 HCC 아니면 패트리브에 생기는 제코의 헤만지오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해봤고, CT를 찍어보니까 있습니까? 요 부위고 피리피리 쪽에 인핸스가 좀 되고 드레이드 페이스에 한쪽으로 약간 조형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캔서 HCC와는 전혀 반대되는 소견입니다. 지금 환자는 패티 리브에서 생긴 헤만지오마. 자,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 환자는 일단 보시면 홀수합니다. 1년 홀수하고, 근데 모양 자체는 앞선 환자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머 7번 쪽에 7번에 저이코에 메스가 보이고 있고, 바깥쪽에 약간 고에코의 마지막 스트롱 에코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앞 환자하고 거의 양상은 비슷한데 이 환자는 이제 언더라인으로 좀 CLD 패턴이 있고 해서 뭐 캔서를 전혀 룰아웃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이포 에코에 간 헤만지오마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자는 CT를 찍었는데 CT에서는 어떻습니까? 알트럴 페이스에 인핸스가 되고 와시워시 됩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포탈 페이스, 드릴 페이스 와시워시 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HCC에 준하는 소견이고, 이 환자 제가 조형 초음파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 그 부위 알트럴 페이스 아주 인핸스먼트가 아주 잘 됩니다. 알트럴 페이스 인핸스가 되고 포탈 페이스, 드릴 페이스 와시워시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HCC에 준하는 소견이 됩니다. CT와도 거의 비슷하게 조형 초음파에서도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환자는 HCC로 RFH로 하고 지금 저희 병원 다니고 있는 환자입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8세 여자 환자이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에 세이번 4번, 5번 정도 되겠네요. 오바란 모양의 에코제닉한 메스가 보이고 있고 크기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번 쪽인데요. 다시 보이죠. 헤마지오마일까요? 자, 이 환자 이렇습니다. 조형 초음파를 해보니까 전혀 인핸스가 되지 않고 RTRPS 인핸스도 안 되고 포탈PS, DLPS 전혀 주변 노멀 파렌카임하고 똑같습니다. 파렌카임하고 똑같고 이 환자는 이제 물론 언더라인 CLD가 있었고 하지만 포칼펫 인필트레이션으로 진단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포칼펫 인필트레이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GB 주변에 뭐 80분 밀가먼트라든가 이런데 그 주변의 특징적인 위치에 보통 위치하고 물론 에코제닉한 메스로 메스 형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오그래픽한 패턴으로 보이지만 이 케이스처럼 아주 메스-라이크 리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뭐 조형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적인 간혈관종은 진단이 쉽습니다. 약 한 70% 정도에서 보이는 특히 캐버러스 헤만조마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 세 가지 타입 중에서는 캐버러스 타입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외 캐필러리 타입이나 스크로링 타입은 조금 에이티피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간암의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전형적인 간혈관종 양상이 보이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처음 발견된 환자에서는 반드시 이런 다이내믹 스타디를 통해서 확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비전형적인 간혈관종 패턴을 다양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플래시 필링 타입 경우에는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하이퍼바스쿨러한 얼리 HCC와 감별이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지방간이나 만성간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저해부 결정을 보인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원스톱 샵 어프로치라 그래서 하나의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초음파에서 이런 헤만조마 알라키 이전이 보인다면 일단은 그 환자의 병력과 임상 양상 초음파 검사를 일단 해가지고 포칼 리버 리전이고 3cm 이내이면서 아주 호모지너스하고 하이퍼 에코에 가면서 샤프 마진이고 포스트레이트 인핸스먼트가 있고 헬로 사인이 없고 컬러 도플러에서 시그널이 없고 또 언더라인 리버 디스라든가 온콜렉 디스가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검사 없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인다면 헤만지오마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양상이 하나도 없다면 벗어난 게 있다면 CES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페리페리 디스컨티뉴어스 노드라 인핸스먼트가 있고 RTRPS에 그리고 포탈 PS, 딜레이트 PS에 센트리피탈 필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맞다면 헤만지오마 진단을 하고 이게 없다면 그 다음에 CT나 MR 또는 바이옵시를 통해서 검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괜찮은 내용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처음에 제가 7개 히스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게 헤만지오마고요. 이게 아주 띠난 에코제닉 저에코 림이 보이지만 슈도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바깥쪽에 이제 에코제닉은 마지막 스트롱 에코가 보이는 헤만지오마고 이건 AP 션트가 있는 헤만지오마고요. 포칼펫 인필트레이션이고 이거는 스몰 HCC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에 생기는 패티 리버에 생기는 헤만지오마이고 이 환자는 아주 스몰 HCC 환자.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브라이트 룩 어피어런스죠. 이게 이제 원래는 얼리 HCC에 패티 체인지가 있는 고에코의 어떤 HCC 안에 이제 디디퍼렌시에이션 그래서 안쪽에 마더리 디퍼렌시에이션 되면 안쪽에서 이제 저에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브라이트 룩으로 보이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알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 정말 명락입니다. 모든 의문을 많이 해소해 줬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스러운 게그 백그라운드야 뭐좀뭐 엑시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CT를 고민하지 않고 찍을 것 같은데 근데 젊은 여자가 배만 지우면 물론 뭐 원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마지막 카테고리에 사이즈가 좀 작고 뭐 구색 엔해스먼트가 있고 하면 아 뭐 이건 확실하다 그래도 이건 확실하니까 나 CT 안 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형 정사로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CT를 한번 그래도 한번 CT를 한번 찍어봅시다. 저는 만약에 그 진짜 병원에 처음 왔고 환자도 그 전에 알고 있지 않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해가지고 환자한테 물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 전에 뭐 몇 년 전에 검사를 했는데 그냥 뭐 하얀 반점 같은 게 있다 하더라고 별로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 얘기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이제 그걸 통해서 만약에 뭐 사이즈 변화는 확실하게 모를지라도 일단 지금 있다면 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검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 그런 인포메이션 전혀 없이 뭐 처음 발견된 환자라면 저는 뭐 아무리 티피컬한 헤만지오마라고 CT나 조형 초음파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검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적 검사를 그 다음에 이제 취함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언더라인 리버 디즈라는 것이 뭐 헤파타이티스 B나 C도 그렇고 환자가 검사를 안 한 상태인데 본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뭘 알고 있는데 검사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티피컬하게 보이지만은 일단 검사는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밖에 헤만지오마 위에 하이퍼클림 보면은 네. 그 하이퍼클림이 가에 이야기 있지만은 내부 헤만지오마가 보면 하이퍼클림 에코젤림이 밖에 있어 보이고 안에 밖에 하이퍼클림 보이는 것 같은데 양상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밖에 하이퍼클림 여기 사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밖에 하이퍼클림이 만일에 림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까 저 안에서 보여준 사진도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비모드 초음파 소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전이 가면서 바깥쪽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아주 바깥쪽에 웰 디마케이티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스트롱 에코가 있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뭔가 그걸 까칠까칠하거든요. 마진 자체가 아주 뭐 캡슐이 있는 경우에 아주 스무스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 헤만지오마 어떤 투머 티슈하고 주변에 있는 리버 파렌카임하고의 경계 자체가 일레귤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이노소이드 자체가 인컴플리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 까칠까칠하게 보이는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의 비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7번에 본 HCC는 혹시 저게 디스플레이 노즐에서 안에서 HCC가 차고 올라오는 그런 생각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지 너무 큰가 그 사이즈가? 아까 그래 말씀하셨는데 브라이트 루프. 예, 브라이트 루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물론 DN에서 생겼을 수도 있지만 예. 이 환자는 뭐 아마 그래도 이제 여기 전체적인 사이즈가 한 1.7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RN 물론 DN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얼리 HCC인데 패티 체인지가 있는 HCC가 있었고 그 안쪽에 이제 아마 약간 디디퍼레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저에코에 그러니까 투머 프로그레션이 된 거죠. 그리고 안쪽에 투머 프로그레션이 되면서 저에코로 보였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헤만지오마가 의심이 돼서 이제 CT나 이런 MR을 찍어서 그 이넨스먼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한데 만약에 CT나 MR에 대해서 그 이넨스먼트가 전형적인 경우라면 그럼 이거 확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때 잘 보진 못했는데 제 환자 중에 헤만지오마가 있어서 어느 모 방사순과에 보내서 헤만지오를 받았는데 2년 뒤에 이렇게 헤만지오마가 아니고 헤파틱 캔서라고 진단을 받아서 환자 익스파이는 저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CT를 해서 바스큘라 패턴이 이렇게 티피컬 패턴이라면 완전히 확진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안심하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도 CT나 MRI 팔로우가 필요한지 그리고 바스큘라 패턴이 CT나 MRI 두 개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혀 CT 사실 헤만지오마에서는 CT나 MR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MR이 좀 더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이넨스먼트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CT나 MR도 MRT1에서 뭐 이렇게 가돌림 같은 걸 줘가지고 이넨스먼트 패턴을 보는 거기 때문에 CT나 MR이나 조형 초음파나
어떤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봐서 그 환자 경우에는 같은 병변이라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니셜 스타디에서 CT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이제 언더라인 CLD가 있거나 없었거나 이제 플래시 딜링 타입의 헤만지오마인데 이제 well differentiated HCC와 인핸스먼트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티피컬한 만약 패턴이었다면 그렇게 변할 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저 리전의 위치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까? 예, 혹시 그런 사진을 경우가 한번 많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헤만지오마가 맞는 것 같으면은 그것보다는 금방 김대승이 했듯이 웰디프리스 HCC 그런 것만 아니라면 다른 위치에 있는 아마 메스가 생겼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찍고 나면 그 바스큘라 패턴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웰디프런시의 HCC는 또 어리 댄스 어리가 셋이 안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드리오니움 해가지고 헤파토셀룰러 페이스에 이제 그게 그 저신호로 나타나면 그게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CT가 진단이 안 돼가지고 MRI로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왜냐면 어쨌든 헤만지오그램 나오면 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C하고 그다음에 뭐 알파 프로테인도 하시고, 아니면 뭐 어떤 추가로 더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BC 아프리토까지는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언더라인으로 CLD라든가 BC 파지티브라면 뭐 하겠지만 그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리고 인핸스먼트 패턴 자체가 거의 맞거든요. 거의 대부분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 플링 타입의 어떤 헤만지오마와 얼리 HCC 그런 경우가 좀 애매하지. 그 외에는 사실은 전형적인 경우라면 그걸로서 다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진이면 보통 저는 B형 간염 정도까지 하는데 C형 간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헤만지오마가 오면 그래도 BC까지는 그래도 아예 해야 되겠네요. 뭐 바이럴 마커 정도 다 네, 해야 바이럴 돼요. 바이럴 마커라든가 그것도 안 해야 될까? 저는 C도 잘 안 합니다. B까지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맞아요. 보면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트가 이상 있으면은 C 하지만 안 되면 저는 C만. 강의가 너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주 안 됐습니다.